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사건. 뭐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논란은 다 이재명 대표의 퇴원 후로 미뤄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뭐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이나 아니면 민주당 또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신당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정들이 다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98일 남은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좀 의견이 다른데, 자, 친명계 5선 중진이죠. 안민석 의원은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본인은 계속 강조하면서도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잦아들 수밖에 없다. 어제 저녁 그 JTBC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정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거는 하나의 전기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 여기서 뭐 거의 이제 뭐 접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입원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제 채널A하고 인터뷰를 한 의사 말에 따르면 뭐 그런 경우는 보통 봉합 수술을 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뭐 의료계에서는 뭐 아니 뭐 이런 정도 뭐 길어봤자 뭐 만약에 별 후유증이 없다면 길어봤자 뭐 닷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뭐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사태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정맥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 동맥이라든가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예정된 가장 가까운 재판이 1월 8일이었죠. 사실 의지에 따라서는 1월 8일 재판에도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의료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의사들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거는 서울대병원의 주치의가 이분 의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가 뭐 열상이 아니고 자상이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다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의 의문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빨리 전문가가 나와서 주치의죠. 뭐 주치의가 나와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 그 다음에 뭐 후유증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예상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와 그거는 이제 의학적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부산대병원은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왜 헬기까지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만 얘기하면 당연히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건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뭐 부산대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총선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도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저희 같은 그 정치평론가는 이제 관심을 늘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이낙연 신당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 나와서 아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이견이 한동안은 표출되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 뭐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역시 이낙연 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할 때까지는 3당이 뭐 형태가 어떻게 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1, 2당에 공천을 할 텐데 1월 말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그걸 철회하고 3당으로 오는 게 조금 불가능한 것 아닌가? 뭐 그래서 약간 엄청난 차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말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뭐 일주일, 기껏 길어야 일주일 정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뭐 그 정도면 저는 뭐 이낙연 신당이 일주일 조금 늦게 만약에 출발을 하더라도 총선에 임하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게 아니라서 선거의 영향을 뭐 전혀 준다 안 준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상한 것만큼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중상은 아닌 모양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긴 했으나 이것 때문에 정치적 태도를 바꿀 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총선이 98일 남았는데 뭐 본격적인 공천 국면은 아마 원래대로라면 뭐 1월 말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뭐 대략 한 닷새나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뒤로 미뤄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뭐 2월 초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민주당 공천 작업 그렇고요. 민주당하고 이제 맞물려서 뭐 국민의힘 공천 작업도 뭐 이거와 이재명 피습과 무관하게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또 뭐 양창수 전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면서 이제 또 법조인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런 거야말로 대통령도 검사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래, 사무총장도 법조인, 거기다가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법조인,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국민 눈높이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마도 국민들이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거에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천관리위원들 임명되고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 문제와 국민의힘은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 공세성 논평 뭐 이런 것만 이제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자체 공천 작업은 진행이 되고, 민주당은 뭐 한 닷새나 일주일 정도 공천 작업에 지연되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 이낙연 신당 글쎄요 뭐 한 닷새나 일주일 이제 수년되는 과정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총선에 줄 영향 이건 뭐 저도 윤여준 전 장관 얘기대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접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죠. 그럼 뭐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서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건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신당 창당 의지를 접고 뭘 어떻게 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뭐 퇴원한 후에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뭐 심경에 좀 변화가 있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뭐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해지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총선의 영향 뭐 이거를 따져보자면 글쎄 저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유권자들이 뭐 이 당을 찍으려다 저 당으로 뭐 입장을 바꾸고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면 앞으로 98일이면 꽤 많은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기존 여러 가지의 어떤 예상되는 변수 외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표심을 흔들 정도의 그런 자극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당장 뭐 광주에서 내일 올 경우에 뭐 또 뭐 피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메시지가 나와서 그 관련자가 체포가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앞으로 그 정치인들이 이제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그 기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차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됩니다. 우선 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그 어떤 정치 총선의 결과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